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자, 어느덧 달려왔던 11월 경마일도 이제 딱 3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자, 지난주 배당들이 무척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전주에도 배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월말 경주였던 10월 말 경주에는 배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첫째 주에도 배당이 나올까 하늘 정도로 살짝 맛백면 보여주고 경주를 마감했었죠. 그러던 게 10월 둘째 주부터 배당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진짜 뭐 배당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자체를 완벽하게 찍어서 마사에서 보여줬다. 대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191배짜리를 박준영이가 토요경마 때 서울 적중을 해드렸는데, 음성으로만 적중을 하고 문자로는 적중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찍어보낼 수가 있죠? 10이 주력이었는데 핸드폰으로 보내다 보니까 10을 바로 위에 있는 8을 눌러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되지도 않는, 아마추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행동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일요일 맨 마지막 경주 11번 박오른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죠. 최일철 기수로, 송재철 기수로. 그게 바뀌고 난 다음에 컴플리트 밸류 2는 축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축을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소울메이트래요. 짝콩을 주력만권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11번 컴플리트 밸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수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바뀐 기수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슬쩍 뒤로 밀어놨었습니다. 오직 할 게 없었으면 12번 바이킹 스톰이라는 마피를 대상 경주에서 먹었던 문세영이를 붙여놓겠습니까? 물론 구피승은 반주력으로 때렸어요. 이 축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11번 컴플리트 밸류가 선행 나가서 버텨냈고, 짝콩이라는 마필은 선행도 못 나오고 그냥 3착으로 경기를 마감했고,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실수가 많았던 하루,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경마일이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뭐 이번 주엔 잘하고 뭐 칼을 갈고 준비를 했다, 그런 좀 그런 공약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차분하게 풀어내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경주 적중을 해드리고, 또 가져올 수 있는 배당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면서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그 무난함 속에는 분명히 큰 배당이 있었죠. 이 박준영이는 벌써 고배당을 11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교차, 서울, 부산 포함해서 한 6주 정도 계속 때렸다가 한두 주 살짝 조용했다가 지난주까지 191배 음성으로 적중을 하고 그랬던 것까지 포함시키면 4주 차예요. 4주 차. 뭐 몇백 배짜리 그냥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과연 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지 아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번 주도 좋은 모습, 금요일부터, 지난주도 금요일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면, 역시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엊그저께 휴일날, 화요일날 산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마음 좀 추스리고 머리 좀 비워놓고 그렇게 하고 오려고. 아무튼 이번 주는 박준혁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 노력 최대한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승부 경주가 3경주, 5경주, 7경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제주교차. 3경주는 물론 배당 승부를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경주 역시 배당을 노립니다.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5경주예요. 그리고 7경주는 거의 메인급이죠. 스페셜로 보시면 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여러분들 예상지 갖고 계시면 이제 1경주 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경주입니다. 지금 650만원 별정 A 6군짜리 제주마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건 뭐 솔직히 딱히 축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얼룩돌풍이라는 마필, 2착들이 됐던 직전 2착들이 됐던 마필들, 별빛의 강이라는 마필이, 또 천하독전이라는 마필이 워낙 좀 잘 뛰었어요. 두 마리가 땡땡이 굳으면서 거진 이 얼룩돌풍이라는 마필과 신마신 차이의 그 거리 차이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었는데, 입상과 우승을 했는데, 지금 그만한 마필들이 여기서 많이 없어요. 선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제일 빠른 마필이 17초입니다. 17초2. 그리고 800m 평균치로 봤을 때는 5번 얼룩돌풍하고 맨 끝에 킹코브라, 이 두 마리가 17초 8로 가장 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번 추입으로 올라왔을 때 알게 모르게 희한하게 올라왔죠, 이 마필은. 지금 문성호가 승부를 분명히 한번 더 봐줘야 될 타이밍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른 전개가 뭐냐면 뒤통수죠. 뒤통수를 어떤 마필이 제대로 칠 수 있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10번 킹코브라라는 마필이 상당히 재밌죠. 이 김대영 기수가 말을 못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650승이 넘은 기수가 말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기수가 말을 몰을 때 매 경주마다 100% 진심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 집어넣어서 때려주고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마필을 타는 게 바로 노장 기수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대영 기수입니다. 경주를 잃고 나가는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반 스타트 능력 3번째로 빠릅니다. 4번째로 빠르고, 그런 마필을 추입으로 끌고 올라오려고 했으니 참. 그리고 뒷심 자체는 이미 검증되어 있고 역선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종반 직선주로에서 가장 빠르고 200m 파롱 타임도 가장 빠른 마필이 킹코브라예요. 서울과 부산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탄력 한 번만 붙이면 제주도는 그냥 막벌이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그런 주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킹코브라는 여기서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고요. 얘를 놓고 들어가게 되면 경주가 굉장히 재밌어지죠. 5번 얼룩돌풍, 6번 신평화, 안쪽에 봉성요걸, 이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도 이거 한 단계씩 계속 밟고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툭 치면 그냥 우승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얘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봉성여걸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10번 킹코브라를 축으로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 봉성여봉을 왜 강조를 하냐면요, 안쪽 게이트에 여러가지 이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력으로 때리자는 거죠. 10번, 2번 10 놓고 5번, 6번 이런 식으로 깔끔하잖아요. 일단 이거 3왕 이상 넘어가면은 배팅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배팅 메리트가 없어져요. 10번, 2번 한 방 때리시고
10 놓고 5번 6번 10 놓고 5번 6번 이렇게 두 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 이것도 650만원 이하와 그런 편성인데, 이것도 이번 국대라는 마필이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성민 기수가 말 타는 거는 상당히 잘 몰아줍니다. 말을 잘 몰아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간혹 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들 때 저기 도대체 뭐지? 이거 왜 저렇게 tas을까? 바로 시청률 국대가 그랬어요. 3짝 2번 이번엔 분명히 올 수 있는 여건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100% 믿기에는 3짝들이 됐던 뭐 만수로 같은 마필과 착착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여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만수로 하니까 또 김영숙 기수가 기승나네요. 여기서 얘도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솔직히 최초로 제주교체 경주에 1000승이 넘었던 그런 기수가 바로 김영숙 기수예요. 근데 그런 기수가 최근에 조금 사거리를 타고 있나?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노장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솔선수범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신인 기수들 위주로 또 중견 기수 이제 막 자라나오고 있는 그런 기수들 위주로 이 판이 쏠려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식상하다, 이제 식상해진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여기는 배당이 바로 6번 당대보스가 배당을 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당대보스. 앞선 1경주 때에 5번 얼룩돌풍이 입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당산보스라는 마필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 마필이 직전에 보여줬던 그 걸음 자체만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주행 검사로 넘어가다 보면요, 이 마필을 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지, 왜 여기서부터까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윤철 마방 11조에서 이 금요경마에서는 이 당산보스 한 마리 외에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경주의 마필들이 단 한 필도 없습니다. 이 11조 자윤철 마방에는 딱 이거 하나 일단 눈여겨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앞선 경주에 5번 얼룩돌풍이 먹고 이것도 당산돌풍이 먹어주면 11조 마방으로서는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과 뜻대로. 그럼 이거 두들겨 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경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서 이번 경주에 분명히 6번 당산보스에 대한 그런 값어치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산보스 재밌는 거죠. 얘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면 6대 국대 한방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기수 국대가 말 상태가 좋으면 6번 당산보수와 붙여갖고 한 방울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 같은 건 약간 유도리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후적으로 깔아둘 마필이 3번하고 8번은 맞아요. 3번하고 8번 들어가는데 6 놓고 들어가면 3번하고 8번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축으로 들어가면 3, 8을 때린다 그래야 되나? 안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기에는 먹을 배당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럼 배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제주경마는 넣었다가 빼는 그런 경주들이 아니라 항상 배당 같은 것들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도 저는
일단 6번 당대 보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 6번, 2번 한방, 6 놓고 3번, 8번이다. 근데 현장에서 2번을 만약에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좀 마번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배당 승부경주죠. 이게 건승시대라는 마필, 전승시대 김준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배당이겠구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핸디캡 경주의 레이팅이 30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새로 신설된 게 30하고 35, 30하고 35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간혹가다가 55짜리도 분명히 있긴 있고, 또 그러니까 편성 자체의 변화를 좀 두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런 편성에서는 조만간 큰 배당들도 한 번씩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전승시대가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두 단계 위에 있는 마필, 그러니까 25 레이팅, 30 레이팅으로 올라와서 두 단계 위에 있는 마필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직전 대비해서 3kg 부담 중량을 더 오히려 짊어지고 뛰는 불합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죠,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마방에서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때리고 난 다음 다음에 승부난다 그래도 이 꼬리표 부담 중량은 절대 떼어주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래서 말을 탐색전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마사이에서 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핸디캡을 급작스럽게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만 아니었었으면요, 전승시대를 놓고 때리자고 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것과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번 정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 레이팅에서 뛰다가 두 단계 40, 35, 30 레이팅이 지금 이제 내려서 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g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kg 전승시대가 더 얻고 출발하는 거 따지면 이거 완전 대급장난이라 뭐 별걸 다 떼어내고 그냥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와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 박준영이 이 마필을 그걸 보면서 이거 지금 뭐 기본 순발력, 스타트 능력도 참 좋고 또 이 경주의 900m에서 추파 기록도 굉장히 괜찮아요. 강자들과 위에 올라가서 싸워볼 만큼 싸워본 마필이고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등짝도 노련미 있고 마방에서도 승부지 있고 승부주는 우리가 그냥 보면 얘가 승부하겠다라는 게 그냥 나와요. 꼭 얘기 듣고 막 그런 의지 같은 건 저희는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35년 동안 넘게 있다 보면요, 별이 옛날에 그러니까 초짜 때 뭘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뭐가 가네 안 가네, 이거 재미도 봤어요. 물론 재미도 봤습니다. 근데 재미 본 거에 비해서 깨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더라도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와전되는지 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소스는 안 봤습니다. 저는 제 눈만 믿습니다. 그렇게 다 알 것 같으면 기수나 조교사들은 옷 벗는 조교사들 기수들이 없어야죠. 옷하고 옷을 왜 벗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내줬던 소스가 돈 받거든 뭘 하든 내가 내줬던 소스가 틀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맞아봐요. 그 좋은 줄을 잡고 있는데 내가 왜 신고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000원 1억을 주더라도 그 소스가 맞으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그 어떤 바보가 멍청이가 그걸 신고를 해요. 안 맞으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럼 조교사들은 내 말 좋은 것만 알지 남의 말 좋은 거는 왜 모를 거예요? 내 말이 최고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는 그냥 듣고 안 좋다는 소스는 아마 거의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안 좋다는 거. 근데 간단 소스는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박준영이가 여기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만한 조건이면 여기서 무조건 쏜다. 쏜다. 말도 좋아진 건 분명히 캐칠냈고 직전 경주.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데 지금 어설프게 팔리긴 하는데 이 마필이 정말 돼? 라는 의심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게 우악 하고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해갖고 아마 인기순위 1위짜리 2번 정점과 붙이더라도 복승식 배동률이 20배 30배 정도 될걸요. 근데 그게 쌍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지금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야,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ARS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RS 번호는 그 밑에, 박준영 그 밑에,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하고 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편집은 합니다. 근데 뭐 구간별로 편집을 하는 그 자체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그 정도 이제 편집이 가능해요. 픽셀 깨지고 뭐 깨트려 먹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060-300-9902 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ARS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레이팅이 40으로 올라왔어요. 레이팅이 40으로 올라옵니다. 레이팅이 40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는 팔려나가는 마필도 6번 성공지일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착들이 됐습니다. 3착. 그리고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55에서 뛰던 마필이 갑자기 40 레이팅 쪽에서 출발을 한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1kg밖에 부담 중이어도 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 경주로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경주를 보면서 6번 성공제일이라는 마필이 입상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7번 지종무상을 깨기에는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 마필이 한번 뒤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전전 경주에 선이 붙고 나가서 우승을 했고 직전은 취입으로 올라서 3착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와, 이럴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이 박준희는. 그래서 지존무상보다는 오히려 사이즈 면에서 좀 떨어지겠구나. 여기에 3번 수리화계. 얘도 상위권 랩에서 뛰다가 내려온 거죠. 강수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호흡이 잘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마필이 따로 있어요. 지금 1번 웅진기상과 9번 우뜸영우 두 마리가 16조 김영래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2번 누마루, 7번 지존무상,
지존부상이 인기마죠. 이 두 마리는 20조 윤독성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4번 대왕별, 10번 특기생, 9번 강태종 마방에서 역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미있는 마필이 9번 강태종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는 4번 대왕별과 10번 특기생이죠. 이 두 마리가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번 특기생. 자, 이 김재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3.5km 또 달고 뛰는 이유가 뭡니까? 박재희 기수가 직전 경주에 길어서 밀었을 때 올라오다가 보니까 말하고의 그 호흡 관계가 약간 좀 삐그덕거려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눈에 거슬렸는지 조기사도 확 바꿔버렸습니다. 기수를. 3.5km 더 달고 뛰더라도 김재원이를 불러다 앉힌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번엔 정상적인 부담 중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담 중량이 밀려서 말이 뛰거나 못 뛰거나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말이야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밀렸죠. 보이지 않게. 직전에 10번 특기생. 이게 우리 이렇게 봤을 때 방해받은데 그런데 없어요. 없습니다. 방해받았던 그 전적 내역이. 근데 동의선 부분을 보면 방해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지 않게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 경주는 10번 특기생. 10번 특기생을 축으로 잡고 6번 주력 때리고 10 놓고 3번, 7번까지 조합이 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이다. 그래서 10번 특기생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승부 배당 경주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혹시나 현장에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밑에 ARS 번호가 나옵니다. 그 ARS 번호로 거침없이 마감 10분 전 꼭 한번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오경주도 뭐 인기와 조합 경주 같이 짜놓고 터트리는 경주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기는 2번, 3번이 팔려나와요. 2번, 3번이. 뭐 시원하게 앞장을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명일이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은 100% 승부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명품여왕 2번 3번도 나쁘진 않는데 부담 중량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35 레이팅에서 이번에 40 레이팅으로 0.5 레이팅을 위에 올려서 출두를 했기 때문에 1kg 감량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나 그 전에 공백기가 있었던 것도 또 수상금이 1년치, 6개월치, 3개월치 이렇게 좀 밀린다라는 거, 다른 마필에 비해서 휴양 때문에. 그냥 감량 혜택 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난주에 꺼내놓았을 땐 그다지 크게 이제 나쁘다라고 생각 들질 않아요. 정계도 지난번에는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추입으로 올라오면 아무래도 힘순보가 조금 좀 저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올라왔고 이번에는 1주 만에 꺼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뛴 걸음만 놓고 보면 1번 명품여왕이 가장 낫다. 가장 낫다. 얘가 가장 낫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명품여왕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5번 해리킹이라는 마필. 요 행보가 되게 재밌습니다. 얘도. 지금 40 레이팅에서 뛰다가 입상까지 한 놈이 35 레이팅 경주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로 직전 경주 거기 들어가서 또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승문준 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kg 감량 혜택 받았어요. 이게 재밌는 거지, 이런 편성 같은 거. 이런 거. 1번, 5번 한 방으로 때립니다. 1번, 5번. 이건 1번, 5번 한 방 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줘야 되는 게 3번 태승미듬, 2번 무림채우. 이 두 마리 반주력을 하는데 2번을 1축으로 가면 조금 덜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6번으로 배당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2번 대신에. 그래서 얘네들 누구를 놓고 갈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세 구자 이상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적중에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편성이에요. 최대한 압축시켜야 됩니다. 일단 5경주는 1번, 5번만 당첨, 1번, 3번도 당첨. 1 놓고 2번이냐 6번이냐 그건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 1110m 제주마 4군. 자, 요거도 이제 전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 전기가 가장 빨랐었던 마필은 바로 강수환의 성공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성공스타. 혼전 경주 중에 이 성공스타를 안 가져갈 수는 없죠. 전 축으로 놓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12번 청마챔프. 지금 1110m를 뛴 경험이 없기 때문에 1000m까지밖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00m에서만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최근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축으로는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된 마필이 바로 12번 청마챔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청마챔프를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면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4번 성공스타 1억 1000만원짜리 1억 1000만원짜리 저걸 일단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고요. 12번 청마챔프 그냥 받치는 막권 정도가 어떨까. 받치는 막권. 여기서는 김다영이의 차차우 그리고 여기에 민영신하라는 마필, 안독수가 기승하는 마필, 요런 마필들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일단 주력으로 때릴 건 5번을 때려주시고 12번 청마챔프는 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받쳐만 주십시오. (4번) (12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적중했네 어쩌네 그런 소리 안 하니까 4번 5번 한방 주력 4 놓고 1번 12번. 자, 요렇게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스페셜이죠. 메인급. 제가 여기에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백판마 취급을 당할 정도로 먹물자가 한두 개 붙을까 말까? 근데 이 마필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숱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말이 좋든 나쁘든 최선의 능력을 뽑아내지도 않았고 뽑아내려고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 편성이다. 경주가. 그래서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팔려나가는 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 경주에서 1번 4번 5번 팔리라고 하십시오. 팔리면 그만인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겁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팔리라고 하세요. 팔리라고. 그런데 제가 놓고 들어가는 이 마필을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4번 5번 중에 한 마리는 좀 걸러냅니다. 한 마리는 걸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재밌어지겠죠.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아마 그냥 뭐 승부에서 뭐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복숭식 기준으로 한 50배? 삼복삼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숭식 기준으로 그걸 일단 주력 막건으로 한번 힘을 줘보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힘을 줘서 때렸을 때 적중하는 거 쾌감이죠. 쾌감입니다. 기다리셔도 돼요. 제교차 7경주 이 박준영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1번, 4번, 5번 이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빼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피를 가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충마에 세워서 세구자로 정확하게 적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가죠? ARS 번호? 예, ARS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신 있습니다. 마감 10분 전 ARS 전화번호, ARS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마감 10분 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산교철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교체 경주, 승부경주도 4, 7, 8 3개 경주만 적중을 해드리고 있는 3경주만 추천 경주로 가져가고 있는데 9개 경주에서 보통 4개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돼요. 근데 저는 어거지로 경주를 짜서 승부경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는 터집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개 중에 제가 이 정도 편성에 배당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 나오는 그 복병마가 활약을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편성이 돼야 승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4경주 역시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7경주는 준메인입니다. 준메인. 그리고 8경주는 메인 승부경주. 끝장 승부경주죠. 메인 승부경주격인 끝장 승부경주. 이렇게 총 3개 경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주교차 경주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자, 1경주입니다. 1경주 기복마들, 아직 어린 2세마들, 기복마들 싸움이에요. 이 기복마들 싸움이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하루가 무색할 정도로 이게 일치월장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자고 일어나면 말이 변해 있어요. 이 신마들은. 제가 조기사들 중에서 진짜 가장 존경했던, 그러니까 솔직히 조기사들을 난 존경한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조기사들 존경한다는 소리 지금까지 입 밖에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조기사가 한 분 계세요. 박대영 조기사. 그분만큼만은 뭐 성격이 말 보는 거는 말 지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깐깐하고 진짜 자기 성격이 지랄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성질 없으면은 그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말들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런 마필이 그런 식견을 가지고 여기서 쳐다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박대영 조기사가 말씀해 주시는 게 한 가지가 말은 자고 일어나면 신마들은 변해 있다.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는 분명히 변해 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최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솔브레인이라는 마필. 지난번 분명히 발주가 괜찮았는데 왜 중위권으로 나왔는지 흐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여기는 흐름 자체가 이번 알파 브라보가 선행을 나간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인기순위 1위야. 이 알파 브라보가. 근데 한솔브레인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고 나가면 레이스 자체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레인. 말 그대로 경주의 브레인은 한솔 브레인이다. 이거 보세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말 툭 튀어나가는데도 밀질 못하고 그냥 쳐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인정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말이 덜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경주에 몇십억씩 걸리는 그런 갬블에서 말을 덜 만들어서 잡아당겼다라는 거는 직무유기이자 말 그대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찌되어도 일단 한솔 브레인, 여기서는 배당 낼 수 있는 마필이다. 한솔 브레인. 일단 얘를 저는 여기서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2번 붙여주시고 5 놓고 1번 붙여주시고 1번. 그리고 또 하나는 서강주의 스페셜로드. 스페셜로드. 요거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5 놓고 2 한방, 5 놓고 1번 7번.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경주가 분할로 짜여지는 편성이죠. 여기는 올대가리급이 있어요. 스카이샷.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진짜 이거 뭐 인기 순위 7위였습니다. 데뷔 전에. 근데 이 경주 자체가 워낙 느려요.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요. 13초 9입니다. 11번 원더스커, EKC 10번, 그 다음에 5번 글로벌, 운주 글로벌, 4번 퍼펙트 위너, 그 다음에 2번 스카이샷인데, 아무래도 인코누에서 직전 보여줬던 끝걸음이라면, 여기서 스카이샷이 승부가 제대로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앞을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버텨낼 거예요. 데뷔전 당시 14초 0, 그리고 차위권으로 쳐졌어요. 그건 상대들이 빨랐으니 그냥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뒤에 따라가 보자라는 작전이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엔 앞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뒤로 쳐져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바보 같은 단거리의 최악의 전개를 뽑아내지 않을 거라는 꾀돌이, 서승훈이 안장이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감이 간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임금만 조계사 마방의 그 상금이나 뭐 그런 것들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임금만 마방도 이렇게 막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월 달에도 대상경주에서 조금 먹고 그러는 바람에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 달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승부를 걸려고 임금만 마방에서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일경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4조 임금만 마방이다. 그 중심이 바로 2번 스카이샷이다. 그래서 2번 스카이샷, 이 마필이 가장 재미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11번 윈드 토커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윈드 토커.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 순위 4위로 팔렸으나 이름값 못하고 묻어졌던 12번 월드 클래스캣.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대웅 조계사가 가장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붙여줬던 그 박대웅 조계사가 말씀하시길, 자고 일어나면 말이 변화가 되어 있다. 월드 클래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주 글로벌 5번. 툭 하면 땡 하고 튀어나가는 그 스타트 능력. 얘 불명이 있어요. 이성재 기수가 이런 말 기가 막히게 타줍니다. 이 13초 8입니다. 여기에 가장 빨라요. 개 중에 보호준 주파 기록으로. 그래서 2번 5번 한 방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 있는 두 마를 반주력으로 가요. 11, 12 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경주.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혹시 경주의 맥을 놓치는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타져보더라도 그렇게 뭐 놓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여수파이터, 4번 영광의 탱크, 9번 패스트 퓨리, 요 세 마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가장 많은 인기들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기도들 중에서 직전에 다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들 1번 9번 그리고 4번 영광의 탱크라는 마필은 기미시장배 대상경주, 또 이세마 아름다운 질주라 그래서 특별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 경주, 그 경주에서 4차,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기미시장배에서는 하위권으로 쳐서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강자들 틈을 벗어났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죠. 특히 1200m 출주라는 마필들 중에 1200m 경험이 있는 마필이 4번, 7번, 9번. 이 중에 우뜸이 4번 영광이 탱크라는 마필. 재밌어요, 영광이 탱크가. 근데 최상현 기수가 제가 이렇게 고개가 좀 기우뚱기우뚱 거리고, 저 기수가 저렇게밖에 못했었나? 그리고 127승을 챙겼다고? 아무튼 지 실력이 아니면 여기선 폼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폼이 흐트러져 있는. 전 이 경기 보면서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닥터쿠쿠의 전개의 변수입니다. 닥터쿠쿠의 전개의 변수. 앞에도 이 경기 때도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에 대해서 제가 이성재 기수가 잘 타주는 선행 선임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운주. 근데 여기서는 닥터쿠쿠라는 마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최대 궁금증이에요. 다만 지금 백강렬 쪽에서 마방에 지난주 대상경주 우승으로 인해서 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소득상금이. 이렇게 되면 말들을 조금 더 아끼고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폭넓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닥터쿠쿠를 여기선 노리진 않겠습니다. 4번 영광이 탱트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4번 닥터쿠쿠라는 마필 자체를 주력으로만 가져갑니다. 좀 폭넓게 운영을 하고자. 그리고 7번 헤이모닝, 유정석이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여기에 패스 퓨리. 제가 박재희 기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직전 올라올 때 선행을 나가서 버텨내면서 성적을 내줬는데 이번에도 그 선행이 나올 수 있으냐 그 자체가 중요할 텐데 못 넣어서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못 넣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조금 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4번, 3번 물론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그래요. 끼워 넣고 싶은 사람들은 끼워 넣으셔야 되는데 4번, 1번 배당 자체가 또 먹을 게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번, 3번 한 방 주력 때리고 있고요. 4 놓고 7번, 9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여기 승부죠.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9번 팬텀에이스 이응락 기수가 기승하는 팬텀에이스가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가요. 그도 볼게 직전에 입상할 당시에 3마신 3착가 그리고 4착 들이던 마필이 무려 8마신이면 얘하고는 이 팬텀에이스와 4착 들인 만파이는 11마신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추워도 없어요. 다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데
일단 스피드죠. 여기서는 스피드. 기본적으로 타고난 혈통 자체가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형제마들도 선행 선입으로 지금도 풍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되었든 만들어 놓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얘가 싸워왔던 마필들 중에 이탈권 능력 자체가 조금 아래에 있는 마필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강자들 틈 벗어난 그 기회를 이번엔 제대로 한번 살릴 수 있는 찬스가 됐다. 그 찬스 때문에 얘를 놓칠 못한다. 그리고 복병마 중에 최고 복병마로 현재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삼복승 요즘 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먹을 게 많다고. 삼복승 군침 흘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마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7번, 9번 요 세 마리 묶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3번 황후 파이터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인공 교수 입장이라면. 그런데 제가 노리는 이 충마에 붙여서 가야죠. 그래서 배당 승부 경기로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죠. 충분해. 그래서 승부가 이 경주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좀 기다려집니다. 저는 박준영이는 마감 10분 전 에아리스 여기 번호 진짜 나가고 있죠? 이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에아리스 SMS 해갖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꼭 마감 10분 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오경주 2번 명성차지 그리고 11번 스페셜존. 서은재 기수가 말을 좀 잘 타주긴 잘 타주는 것 같아요. 말 몰아주는 것도 조금 그 말 모는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알고, 뭐 다실바 기수는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센 맛들이 없어요. 뭔가 날카롭고 송곳 같다라는 느낌이 막 팍팍팍 꽂히고 저거 다음에 무조건 놓고 사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맹숭해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보게 된다니까. 근데 저게 왜 팔려? 왜 축으로 팔려? 이때가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11번 스페셜 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 존과 같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 하나 있죠. 3번 프리어신. 얘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도현이가 이게 말 변화가 10월 7일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정도현이가 이제 소호흡을 맞춰갖고 후미를 쳐줬고 직전에 두 번째 기승하는데 3착으로 올라왔어요. 고무적인 게 뭐냐면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거. 근데 이 경주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되는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영광이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가장 빠르죠. 13초 6. 그 다음 호랑가시가 13초 8입니다. 13초 8. 다시바의 명승제추도 13초 8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1000m, 1200m에서 뛴 걸음이지 1300m에서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특히 7번 영광이 로드라는 마필 자체는 굴건염, 천지 굴건염. 그러니까 경주마루스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묻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번 불의 여신이 14초 1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뒷심은 13축 큽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800m, 600m 직선주에서 올라오는 그 힘 자체도 38초이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의 여신이라는 마필 자체가 여기서는 상당히 좀 재밌다. 재밌는 마필이다. 재밌게 봐줘야 된다. 불의 여신이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여기서 중심에 놓고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번 플렉스 신화까지 가주셔야 되겠죠. 플렉스 신화. 3번 1번 3 놓고 2번 11번 같은 집 같은 마방에서 때려먹지 말라는 법 없어요.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 좀 적긴 하더라도 올 수 있어요. 말 좋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1번 한방 3 놓고 2번 11번 3 놓고 2번 11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 3번 1번 3번 1번 주 5경주 마무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6경주입니다. 6경주. 육경주 같은 경우에는 2번 투오버스, 12번 패트리엇. 이 중에 12번 패트리엇이라는 마필을 율줄리 마방에서 지금 이성기 기수에게 전담으로 맡겨놓았어요. 직전 승군전에서도 착착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입성을 차지하면서 한껏 상승세 자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게이트 외곽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무시 못합니다. 얘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2착에서 후착에서 2번 투오버스라는 마필 얘 세요. 유연명의 안장이라는 거 외에는 말 자체는 그다지 센 말은 아닙니다. 12는 인정을 하는데 2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경주에서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 10번 블루, 와일드 블루라는 마필. 와일드 블루. 이 복병마 중에 최고 복병마인데 와일드 블루의 첫 기승을 했던 김철우 기수가 직전에 3착으로 들이댔어요. 4착으로. 이게 한 번 번쩍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컨디션이 올라와서 쏠 준비를 끝내놓은 것이냐,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박아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13초 6플렉스 끊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직선에 들어와서 평균치, 현거리 1200m, 13초 6으로 가장 빠릅니다. 뒷직선 600m 파릉 타임 역시 널널해요. 세 번째 빨라요. 김철우 기수 지금 밥 굶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얼핏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더라도 승부해야 돼요. 김철우 기수 지금 98만 7천원입니다. 소득상금이 98만 7천원이에요. 이거 갖고 밥 먹고 못 먹고 살죠. 이 김철우 기수가 이렇게 못하는 기수가 아닌데 왜 부산 내려서 저렇게 망가지면서 부산에 박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동호 기수도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잘 타주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우 기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던 그런 기수 중에 하나인데 전체 주력으로 때립니다. 10번. 그리고 여기에 12 넣고 5번 릴즈 에디션. 얘는 앞으로 자라나는 쌀싹이에요. 특히 선행 능력이 여기서 가장 좋아요. 13초로.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믿음감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9번 이동화 기수. 아까 이동화 기수 얘기하니까 이동화 기수 여기 왔네요. 승군전이라도 그 상승세는 만만치 않고요. 이동화 기수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냥 맨손으로 올라오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12를 축으로 해서 10번을 한방 주력 맞고 때리겠고 12를 축으로 해서 5번과 9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갑니다. 그렇게 처리해 놓습니다. 자, 7경주 넘어갑니다.
준메인 승부경주죠.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보면 뭐 얼핏 배당판 움직이는 거 보면 2번, 7번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깨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리고 있는 마필이 바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이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강자들 틈에서 말 전력을 탄탄하게 다져왔어요. 최근에 그 다져놓은 밑바탕을 성적으로 주 무대로 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이 등짝도 미등강 가고, 마방에서도 지난주에 원성이 아주 자제했죠. 이거 잘못했던 고소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지난번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문코빗 상당히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퓨어매즈 이응나기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마이너스 1kg. 일단 이렇게 그 신인 기수들이 승군전에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마필에 기승을 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밀어줄까봐. 그럼 말 안 나가요. 말 밀 때는요 정말 입마일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꼬마아이들이, 그러니까 루키 기수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인기마들도 많이 부려먹죠. 하지만 그게 되는 순간 똥말도 명목금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배당 같은 것들이나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은 조금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상 여기서 승부를 봐줄 수 있는 진짜 능력마,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말이 주행할 때 약간씩 위로 들리던 게 낮아지면서 차분하게 자기속도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짱이죠. 뛸 때는 착 가라앉고 뛰는 게 최고입니다. 바로 이 마필. 그 마필로 배당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 ARS 꼭 한번 10분 전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준메인 승부를 분명히 이 박준희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적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서 노려야 될 마필이 있어요. 8경주에도 이거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병마도 현재 주력으로 때리려고 작당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5번 베텔기우스라는 마필이 좀 심하게 팔려나갈 그럴 기세이기 때문에, 또 사연도 있어요. 사연도 있습니다. 승부를 해줘야 될 5번이. 근데 이 높아진 부담 중량과 세진 상대들 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면 5번 베텔기우스 축으로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전 축으로 놓고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쟤보다 더 세게 보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마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길래 저거 저렇게
바람이 불면 딱 3착 마필입니다. 그게 한 올 상반기쯤 됐었죠. 역시 3착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불길래 여기는 깨지는 막군입니다. 한참 깨졌어요. 한참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컨디션 자체가 계속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또 얼마 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저건 가는 바람인데 승부를 하겠다는 바람인데 근데 역시 승부를 했어요. 근데 말이 좀 덜 만들어져서 못 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메이드가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배당바 씹어먹을 기세입니다. 워낙 힘이 차서 5번 베델기우스라는 마필 자체를 주면 아마 이 정도의 파워감이면 손 위에 데리고 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손으로. 그 정도 마필이면 충마로서 충분히 값어치 있지 않습니까? 놓고 때리자고요. 놓고 때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마필 놓고 승부를 봐야죠. 봐야 됩니다. 이건 배당도 좋고 여기에 남들이 쉽게 보지 않는 또 하나의 배당망 하나 있어요. 그 배당망까지 안고 가고 그 배당망하고 같이 들어오면 복숭식 한 100배에서 200, 150배 정도가 넘을 거예요. 복숭식 한 100배에서 120배? 솔직히 이렇게 크고 무식한 배당을 때리자고 그러면 열광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다수 경마 팬들은 거긴 돈 많이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적은 금액 가지고 10배짜리 100장이 들어가는 거 또 10장이 들어가는 거 근데 100배짜리 한두 장만 들어가는 거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입니다. 무슨 걱정이에요. 그걸 때리시면 되는 겁니다.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ARS. 마감 10분 전입니다. 10분 전.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 자, 8번 운주오션이 서승훈 기수의 연장이고 1억짜리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1600m짜리 경주거리예요. 1600m. 이 운주오션이라는 마필 자체는 아직까지 1600m를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1400, 1400, 1400. 물론 서승훈 기수가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할 때 6마신 차이 여유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력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뛰어줄 여력은. 근데 그게 선두권에 붙여놓고 시작했을 때의 문제인데 선두권에 붙여놓고 시작을 못한다 그러면 이 경기에서 쟤도 깨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깨질 것도 열어놔야죠. 당연히. 여기에 3번 스타이라는 마필이 팔리고요. 2번 청담 드라이버 팔려 나갈 거고 5번 동남불패도 인기를 모을 겁니다. 동남불패 13초 5죠. 혜선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김혜선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선임마 추임마 가리지 않고 성적을 내주고 있다. 기가 막히게 타준다. 여자 기수정에선 정말 물건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러니 그 출산 이후에도 다른 기수도 남자 못지않게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김혜선 기수들 자체가 좀 남다르다는 겁니다. 좀 남다르다는 거. 예전에 이신영 기수, 그러니까 조기사가 서울에서 좀 그만큼 띄워줬긴 띄워줬는데 이만큼 김혜선 기수만큼 이렇게 막 열렬하게 해주진 못했어요. 최고입니다 지금 김혜선 기수. 그런데 설상 여기서 선행까지 나가게 되면 정말 그냥 한 바퀴 돌아요. 동남불패. 이건 뭐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노려주셔도 돼요. 이럴 때 누리지 어느 때 누립니까? 선행 찬스인데 선임만 타더라도 충분히 의지가 분명히 보일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5번 동남불패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노리고 들어간다.
문현철 마방의 2번 청담 드라이버 인코스에서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요. 얘도 선임 능력이 있어요. 13축구로 그걸 버리고 지금 취입으로 올라와서 그럴 뿐이죠. 마음만 먹고 때리면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 주력으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오노코 1번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최강라 이거 8번 울주옥션 두 마리 받쳐주세요. 그럼 끝. 5번 2번 한방주력 오노코 18 반주력 오노코 2 오노코 18 이렇게 구경주 좀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가 녹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목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밤이면 우루과이와 한국도 예선전을 치릅니다. 1차전을. 어저께 일본이 독일을 이겼죠. 조금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역전시켰고 어제도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역전시켰고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거 기분 좋은 승전보를 들으면서 내일 경마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화이팅! 예, 박준영 경마 식구분들 모두 화이팅!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마 여기서 이제 접고요. 토요경마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 건승들 하십시오. 마감 10분 전 이 박준영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